우주는 언제나 우리와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문득 떠올린 사람이 바로 그 순간 전화를 걸어오거나 마음속으로 물었던 질문이 갑자기 반복되는 숫자, 혹은 낯선 이의 대화 속에서 답처럼 흘러나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라 치부합니다. 그러나 내면 깊숙이선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죠. 마치 현실이 우리 내적 세계를 반영하듯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펼쳐지는 현상이 바로 시너지적 일치, 즉 동시성입니다. 동시성은 한순간 우리의 세계가 숨을 멈춘 듯 모든 것이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체험입니다. 이는 단지 낭만적인 환상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우주의 구조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사건들을 오래전부터 주목했고, 그것을 단순한 확률적 사건이 아니라 의미 있는 우연으로 정의했습니다. 그의 환자 중 한 여성은 황금풍뎅이를 꿈꿨는데, 바로 다음 날 드물게 나타나는 황금풍뎅이가 창문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다른 이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던 중 어딜 가든 아버지가 즐겨 듣던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현실이 내적 세계에 호응하는 방식일까요? 오늘날 양자물리학은 이 신비한 연결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우리는 한때 물질이 고정적이고 인간의 의식과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이제 입자가 관찰될 때 그 행태를 바꾼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현실은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의식이라는 빛이 닿는 순간 특정한 형태로 응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깊이 집중하는 생각, 간절히 품는 질문, 내면에서 울리는 감정이 실제로 현실의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단어를 배우자마자 그것이 어디서나 들리고, 갖고 싶던 자동차 모델이 유난히 자주 눈에 들어오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마침내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답을 얻게 되는 순간,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뇌의 망상체 활성계 RAS가 현실을 특정한 주파수로 걸러내는 작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곧 무엇을 보게 되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연이라 부르는 사건은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고,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알아차림이 열리기 시작하면 삶은 전혀 다른 색깔을 띱니다. 시간을 확인할 때마다 11mm 눈에 들어오고, 영감을 잃은 순간 우연히 들은 노래가 길을 비춰줍니다. 길가에 떨어진 깃털이, 우연히 만난 나비가, 혹은 자꾸만 반복되는 상징들이 우리를 이끕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보다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입니다. 우주는 보편적인 언어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가장 친밀한 감정과 상징을 통해 대화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동시성을 자주 경험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거의 경험하지 못할까요? 답은 운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감사와 기쁨, 설렘에 가득 차 있을 때 현실은 마치 조율된 교향곡처럼 술술 풀려나갑니다. 반대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머무를 때 신호들은 희미해지고 삶은 둔탁해집니다. 결국 동시성은 우리가 어떤 파동으로 진동하고 있느냐의 반영입니다. 과학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전자기장을 발산하며 이 장은 주변 수미터까지 퍼져나가 다른 존재와 상호작용합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신호 또한 물질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과 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내적 현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바다에 던져지는 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파문이 되돌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우연 혹은 동시성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시성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발산한 에너지의 메아리입니다. 원하는 현실을 살고 싶다면 우선 자신의 진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랑을 원한다면 먼저 사랑을 발산하고 풍요를 원한다면 풍요로운 감각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주는 거울처럼 그 파동을 되돌려줍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도적으로 동시성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선 호기심으로 전환하세요. 모든 것을 단순한 우연이라 치부하는 순간 뇌는 그것을 걸러내고 맙니다. 하지만 이건 무슨 의미일까? 라는 열린 태도로 관찰하면 현실은 새로운 층위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 매일의 동시성을 기록하세요. 작은 일치조차 일지에 적어두면 점차 그 안에 흐르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호가 나타났을 때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세요. 우주는 단지 확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삶은 더 이상 무작위적인 사건의 연속이 아닙니다. 도로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는 순간, 우연히 마주친 문장이 가슴을 울리는 순간, 어쩌면 모든 것이 당신의 내적 세계에 반응하며 흘러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것조차도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삶의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동시성은 때로는 너무도 명확해서 무시할 수 없게 다가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고 있는 듯한 순간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고민할 때 우연히 마주친 대화 속 문장이 마음에 꽂히고 길모퉁이 서점에서 떨어진 책 한 권이 바로 당신이 찾고 있던 답을 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이 내 마음을 읽고 있나? 라는 기묘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현실은 우리 내적 상태를 반영하며 내적 조율이 이루어질 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은 연속적인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칼 융은 이러한 동시성을 인간의 심리적 변환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했습니다. 그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무의식과 외부 세계가 서로 맞물려 있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치료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꿈에서 황금 풍뎅이를 본 날, 실제로 치료실 창문에 그와 흡사한 풍뎅이가 날아든 것이죠. 윤은 이를 단순한 확률적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적 변화와 외부 현실의 맞물림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 깊이 간절히 바라는 변화가 시작될 때, 현실은 그 변화와 공명하는 사건을 우리 앞에 내놓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이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우리가 보는 세계가 확정된 실체가 아니라 무수한 가능성으로 진동하는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관찰자, 즉 의식의 개입에 따라 형태를 달리합니다.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은 이를 보여줍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땐 입자는 파동처럼 두 갈래로 동시에 지나가지만 누군가 지켜보는 순간 입자는 물질처럼 한 갈래로 확정됩니다. 관찰이 결과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의식이 현실이라는 무대의 일부가 아니라 무대를 형성하는 핵심 배우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목표, 자꾸 떠오르는 질문, 혹은 깊이 몰입하는 감정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동을 만들어내고 그 파동은 현실의 가능성들과 공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신이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떠올리던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현실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치 우주가 속삭이듯은 나는 네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물론 모든 순간이 신비로운 메시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연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단순한 착각이라 여긴다면 뇌는 그 신호들을 걸러내 버립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관찰한다면 그 신호는 점점 선명해집니다. 이를테면 매일 같은 시각에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숫자들, 대화 속에 반복되는 문장, 혹은 동일한 상징이 삶의 여러 장면에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험이 쌓이면 당신은 어느새 현실과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연 역시 동시성의 강력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당신이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 때 나비가 눈앞을 스치듯 날아드는 순간은 단순한 장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깃털을 발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보호와 안내의 신호일 수 있고, 밤마다 부엉이가 나타난다면 새로운 지혜가 곧 드러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신이 어떤 상태였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언어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무의식과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건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시성은 우리가 어떤 주파수에 머무는가에 따라 그 빈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열려있고 기쁨과 감사의 감정으로 가득할 때 신호들은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두려움, 의심, 결핍의 파동에 머무르면 신호들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는 물리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강력한 전자기장을 내뿜으며 그 장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합니다.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 역시 외부와 공명합니다. 결국 우리의 내적 파동이 곧 외부 현실의 패턴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진동을 발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면 우주는 두려움의 증거를 더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랑을 먼저 발산하면 우주는 그 사랑을 반영합니다. 풍요를 꿈꾸면서 결핍에만 몰입하면 결핍의 신호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풍요로움을 먼저 느끼고 감사할 때 현실은 풍요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당신에게 하나의 실험을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연히 나타나는 신호들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반복되는 숫자, 낯선 이의 말, 길 위의 상징들.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라 치부하지 말고 이 신호가 나에게 무슨 말을 건네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감각을 일기에 기록해보세요. 며칠, 몇 주가 지나면 그 신호들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삶은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매 순간은 당신의 내면과 호흡을 맞추며 흘러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조차 어쩌면 오래전부터 예정된 동시성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살아온 여정을 되돌아보면 동시성은 이미 수없이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인식하지 못했기에 그냥 우연이라 여기고 지나쳤을 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기억을 되짚어 보세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까 고민하던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치 정확히 당신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처럼 느껴진 순간, 새로운 도시로 이주할까 갈등하던 중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 가사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 순간, 그런 경험들은 단지 재미있는 우연이 아니라 우주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진 파동에 반응한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현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필요한 것만 걸러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망상체 활성계 RAS는 마치 현실을 선택적으로 비추는 렌즈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현실은 그 방향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그래서 특정 자동차 모델을 사고 싶다고 생각하면 거리에 그 차만 가득해 보이고,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 갑자기 어디서나 그 단어가 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뇌가 선택적으로 신호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마음의 질문에 대한 답이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이건 단순한 뇌의 작용을 넘어선 무언가라고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동시성의 신비가 시작됩니다. 칼 융은 동시성을 통해 인간이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외부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변화를 반영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큰 전환기를 맞을 때 불가사의한 신호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장기간의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리려는 순간 길 위에서 본 문구, 낯선 이의 대화, 혹은 꿈속에서의 장면이 정확히 그 결정을 확인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당신의 내적 결정을 지지하거나 방향을 조정하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러한 현상에 과학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물질은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의식이 개입할 때 특정한 모습으로 확정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실제로 현실의 구조와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은 동시성을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과학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즉, 당신이 강하게 몰입하는 생각은 현실 속에서 파동을 일으키고 결국 그것과 일치하는 사건들을 불러옵니다. 실제로 연구들은 인간의 의도가 미시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방향을 생각하거나 특정한 결과를 바라보는 순간 입자의 움직임이 변화하는 현상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단순한 뇌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주와 연결된 에너지의 장이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입자의 세계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 또한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파동을 내보내고 있는가입니다.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실은 그 감정과 공명하는 사건들을 불러옵니다. 두려움 속에서 내리는 결정은 또 다른 두려움을 키우는 신호로 되돌아오고 의심 속에 머물면 현실은 더 많은 의심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 신뢰와 사랑의 파동 속에서 살아가면 현실은 마치 빛의 조각처럼 하나하나 당신을 향해 맞추어지는 경험을 선물합니다. 이것이 동시성의 진짜 힘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 관찰자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현실을 무심히 흘려보내는 대신 신호를 읽고 해석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매일 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작은 동시성을 기록해보세요. 반복되는 숫자, 예상치 못한 문장, 길 위의 상징, 우연히 마주친 사람까지. 그것들을 기록하다 보면 우주가 보내는 메시지들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현실은 나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구나. 그리고 신호가 나타났을 때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세요. 많은 이들이 신호를 보고도 무시합니다. 하지만 동시성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다음 길로 나아가라는 초대장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에너지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작게라도 행동으로 반응하면 신호는 더욱 강렬해지고 삶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 부드럽게 이끌리는 듯한 경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동시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우주와 함께 쓰고 있는 하나의 서사이며 당신의 내면이 외부 현실과 공명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작위적 사건이라 치부하며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삶의 흐름 속에 숨어있는 신비로운 언어를 읽어낼 것인가? 어느 날 아침, 당신은 눈을 뜨자마자 묘한 감각을 느낍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마음속에 이상한 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무언가가 달라질 거야. 그 예감은 몇 시간 뒤 현실로 드러납니다. 커피숍에서 기다리던 줄, 앞사람의 대화가 당신이 요즘 붙잡고 있던 고민에 대한 답처럼 들리고 길을 걷다 본 간판의 문구가 당신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조금 뒤 휴대폰이 울리는데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나열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의 삶을 미묘하게 조율하고 있는 걸까? 동시성은 단순히 신호를 보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치 내면의 나침반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당신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신호는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옮겨야 할지 망설일 때 반복적으로 같은 메시지가 다양한 형태로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꿈에서 들려오는 대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사, 낯선 이가 건넨 말.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의 마음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늘 두려움과 의심 혹은 일상적 소음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는 항상 존재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성을 더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열린 마음입니다. 그들은 의심보다 호기심으로, 두려움보다 신뢰로 현실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 순간 우주는 더욱 풍성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신호를 더 자주 경험하고 그것을 삶의 나침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먼저 의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우주에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내가 올바른 길에 서 있다면 내일 분명한 신호를 보여주세요. 그 후 집착하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놀랍게도 다음날 당신은 반복되는 숫자, 예상치 못한 대화, 혹은 어떤 상징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대답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경험한 모든 우연 같은 사건들을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건들이 하나의 맥락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기록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우주와의 대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신호는 단순히 확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라는 초대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신호를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주는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게라도 움직이는 순간 동시성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현실은 마치 문이 열리듯 확장됩니다. 신호를 인식하고 그에 응답하는 태도 자체가 우주와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동시성은 단순히 기묘한 현상이 아니라 현실 창조의 도구입니다. 반복되는 숫자는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적 상태와 일치하는 주파수를 알려주는 좌표입니다. 100밀빌은 빠른 현실 창조의 신호, 222는 조화와 균형, 인내의 메시지, 333은 내적 직관의 지지, 7777은 영적 성장과 정렬을 의미한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해석보다 당신의 개인적 맥락입니다. 특정 숫자를 마주했을 때의 감정, 상황, 생각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자연이 주는 상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 위에 떨어진 깃털은 당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부엉이는 감춰진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예고일 수 있습니다. 나비는 변화를, 열쇠는 새로운 가능성을, 반복되는 이름이나 장소는 당신이 배워야 할 교훈을 지시합니다. 중요한 건 외부의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당신의 직관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현실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가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성은 그 이야기를 이어주는 문장들이고 우주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고 있는가, 그리고 대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삶이 무의미한 우연의 연속처럼 보일 때 우리는 길을 잃은 듯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정확히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은 무작위가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역시 단순히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우연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의 선율처럼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근길 신호등이 연속해서 녹색으로 바뀌는 사소한 경험부터 갑자기 마주친 책 속 한 구절이 당신이 밤새 붙잡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무작위적 흐름이 아니라 내적 상태와 외적 현실이 서로 호응하며 만들어내는 동시성의 교향곡입니다. 에너지의 진동은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불안, 두려움, 결핍의 진동 속에 머물면 신호는 희미해지고 삶은 마치 진흙 속을 걷는 듯 무겁게 느껴집니다. 반면 기쁨, 감사, 사랑과 같은 높은 진동 속에 있을 때 현실은 기적처럼 술술 풀려나갑니다. 동시성은 더 자주,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우주는 당신의 리듬에 맞추어 춤추듯 응답합니다. 결국 삶은 당신이 어떤 파동을 내보내느냐에 따라 다른 풍경을 펼쳐 보입니다. 이 사실은 과학적 연구에서도 드러납니다. 심장의 전자기장은 몇 미터 바깥까지 영향을 미치며 뇌파 역시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합니다. 인간의 몸은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자기적 장이며 이 장은 끊임없이 주변과 공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품는 감정 하나, 의도 하나가 현실이라는 바다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동시성은 그 파문이 되돌아온 메아리입니다. 자, 이제 질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주파수를 발산하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의심과 두려움에 머무른다면 현실은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신뢰와 설렘, 감사 속에 있다면 현실은 놀라운 방식으로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동시성은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거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그 거울을 더 맑고 선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즉각적인 감정 조율입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자리에 감사의 감정을 불러오세요. 예를 들어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짜증 대신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더 인내심을 배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전환이 곧 진동을 바꾸고 현실의 흐름을 바꿔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벼움의 선택입니다. 무언가가 지나치게 무겁고 억지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가슴이 설레고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드는 길은 우주가 준비한 길일 수 있습니다. 동시성은 바로 그 지점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가벼움과 기쁨을 따라갈 때 현실은 더 많은 문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영감을 따르는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성을 기다리기만 하면서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호는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움직이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이 작은 행동이라도 옮기는 순간 우주는 다음 신호를 보내며 길을 확장해 줍니다. 그래서 동시성은 마치 보이지 않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을 때는 신호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방향이 어긋나면 신호가 줄어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삶은 무작위의 연속이 아니라
놀라울 만큼 정교한 지도를 가진 여행임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 만났던 모든 사람, 겪었던 모든 고난은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속삭이는 말입니다. 너는 언제나 올바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역시 단순히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삶의 흐름을 새롭게 인식하고 더 깊은 대화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우주는 늘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당신이 그 언어를 들을 차례라는 것입니다. 삶이 마치 물결처럼 흘러가며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날의 일정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풀리면서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모든 것을 조율하고 있는 듯 느껴질 때 말입니다. 길을 건너려는데 신호등이 연속해서 초록으로 바뀌고,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고, 우연히 마주친 대화가 마음 깊은 질문에 답해줄 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올바른 주파수와 조율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동시성은 외부에서 오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의 반영입니다. 당신이 내면적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세상은 그 진동을 반사하듯 응답합니다. 반대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머무르면 신호들은 잦아들거나 뒤엉켜 명확하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동시성은 거울처럼 작동합니다. 그것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와 의식의 상태가 외부 현실에 투영된 결과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관찰자가 아니라 현실의 공동 창조자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성을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나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내적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은 곧 에너지를 높이고 더 많은 동시성을 끌어들입니다. 이는 마치 나비 효과처럼 작은 깨달음이 거대한 현실 변화를 불러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의도적으로 이 흐름에 들어설 수 있을까요? 첫째, 고양된 감정을 선택하세요. 감사, 사랑, 설렘과 같은 감정을 자주 느끼면 그것이 곧 당신의 주파수가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파동에서는 신호가 흐릿하지만 감사와 기쁨의 파동 속에서는 신호가 분명해집니다. 지금 당장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을 떠올리고 그 감정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현실은 즉시 달라집니다. 둘째,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세요. 우주는 억지로 밀어붙일 때보다는 가볍고 확장된 선택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길이 억지스럽게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길은 우주가 준비한 길일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성은 이런 순간에 더욱 자주 나타납니다. 셋째, 영감을 따르는 행동을 하세요. 신호는 단순히 확인이 아니라 움직이라는 초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호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움직임이라도 보일 때 우주는 그 응답에 힘을 실어줍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랫동안 미뤄왔던 프로젝트를 떠올렸을 때 우연히 관련된 기회를 만나게 된다면 그 즉시 작은 행동이라도 취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동시성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길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삶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라디오 주파수와도 같습니다. 불안과 저항의 주파수에 머물면 신호는 잡음처럼 들리고 희미하고 불안전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감사와 신뢰의 주파수에 맞추면 세상은 선명하고 분명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결국 동시성은 그 음성의 리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흐름에 들어서면 삶이 마법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사람을 정확한 순간에 만나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연처럼 보이던 일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나는 늘 인도받고 있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확실한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과 함께 춤추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언제나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결국 동시성은 단순한 우연한 일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건네는 언어이며 내면의 파동이 현실이라는 화면 위에 그려낸 상징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풍경을 드러낼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동시성은 더 이상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의 거대한 직물처럼 엮여 모든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 어떤 감정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이 직물의 색깔과 무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동시성은 그 직물 위에 순화지는 별빛 같은 흔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나에겐 그런 신호가 잘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길가의 깃털, 반복되는 숫자, 우연히 마주친 문구, 낯선 사람의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기에 놓쳐버린 것입니다. 동시성을 더 자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신호를 인식하는 눈을 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열 수 있을까요? 먼저 호기심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삶을 무심하게 흘려보내는 대신 마치 아이처럼 세상을 관찰해 보세요. 우연히 나타난 상징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말고 이것이 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문이 바뀌면 시선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면 현실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작은 동시성을 일기에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호들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걸어가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로 변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으로 응답하기입니다. 동시성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보고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에너지는 흐려집니다. 그러나 작게라도 움직이면 우주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한 걸음을 내디딘 순간 다음 신호가 나타나고 또 다른 기회가 열리며 삶은 연쇄적으로 확장됩니다. 동시성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방법은 그것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신호의 언어는 때로 숫자로, 때로는 상징으로, 때로는 반복되는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베이비빌은 빠른 현실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고, 2B22는 균형과 인내의 필요성을 말해줄 수 있으며, 777은 영적 성장이 진행 중이라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해석이 아니라 당신의 직관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보았는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에 따라 메시지는 달라집니다. 우주는 언제나 개인적인 언어로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자연 또한 끊임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나비는 변화와 재탄생의 상징으로 다가오고, 부엉이는 깊은 지혜를 드러내며 깃털은 보이지 않는 존재의 보호를 알려줍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상징을 마주친다면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떠오르는 감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직관이야말로 우주가 건네는 언어를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이제 삶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대화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대답하고 있고 우주는 당신의 내적 파동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조차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주가 당신에게 건네는 속삭임일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있다. 당신이 동시성을 자각하기 시작하면 삶은 더 이상 단순히 무작위적으로 흘러가는 듯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연극의 무대 위에 서 있는 듯한 감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의 대본은 누군가 멀리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사건들은 사실 당신의 의식이 던져낸 파문이 되돌아온 메아리일 뿐입니다. 신호들은 점점 더 빠르고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길가의 광고 문구가 갑자기 당신의 마음을 꿰뚫고 친구와의 짧은 대화가 방향성을 확신하게 만들며 반복되는 숫자가 시계를 통해 눈에 들어옵니다. 당신이 이를 무시하지 않고 응답할 때마다 우주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 줍니다. 이 흐름은 마치 보이지 않는 GPS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이 정렬되었을 때는 길이 환히 열리고 길을 벗어나면 신호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식적 정렬입니다. 당신이 내적 진동을 바꾸지 않는 한 동시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신호를 경험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내면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머물고 있는지, 두려움인지 신뢰인지, 결핍인지 풍요인지, 그 상태가 곧 내가 끌어들이는 사건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삶은 결코 내 의식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파동입니다. 감사는 풍요를 끌어들이고 기쁨은 새로운 기회를 열며 사랑은 사랑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불안은 불안을, 의심은 의심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니 동시성을 늘리고 싶다면 매일 의식적으로 감사와 기쁨을 불러오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 한 모금의 물, 햇살 한 줄기, 우연히 들려온 노래, 애도 감사를 느끼는 순간 당신의 진동은 상승하고 곧 신호가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동시성은 삶의 흐름을 따를 때 더 강력해집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밀어붙일 때는 신호가 흐려지지만 가볍고 확장되는 길을 선택할 때는 신호가 분명해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길, 설명할 수 없지만 끌리는 선택, 이상하게도 평화로움이 감도는 결정. 바로 그 지점에서 우주는 가장 선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본래 걸어가야 할 길에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신호를 알아차리고도 머뭇거리면 에너지는 흩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작게라도 움직이면 우주는 즉각적으로 다음 단계를 보여줍니다. 작은 행동이 또 다른 동시성을 부르고 그 동시성이 더 큰 행동을 이끌며 결국 삶은 점점 가속도를 붙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며 점점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신뢰와 응답이 쌓일수록 동시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동시성을 활용해 어떻게 더 빠르게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주에 분명하게 요청하세요. 내가 올바른 길에 서 있다면 분명한 신호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집착하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둘째, 신호를 기록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기록하면 그 속에서 패턴이 드러납니다. 셋째, 신호에 즉시 응답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주와의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신호는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의 내적 상태와 외적 현실이 서로 만나 빚어낸 언어라는 것을,
동시성을 인식하고 응답하는 삶은 결국 현실과 우주가 끊임없이 교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것도 하나의 동시성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이 언어를 들을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 말입니다. 삶의 흐름 속에서 동시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기적이라는 단어조차 특별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일상 자체가 이미 기적처럼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작은 사건들이 맞물려 하나의 서사로 이어지고 그 서사 안에서 당신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주는 항상 말을 걸어왔고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그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성이 잦아질수록 당신은 점점 더 분명한 진실과 마주합니다. 현실은 결코 무작위적이지 않다는 사실. 당신이 어떤 파동을 내보내느냐에 따라 현실은 그 파동에 응답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상태에 머물면 길은 술술 풀리고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길은 닫히거나 느려집니다. 삶은 늘 당신과 함께 춤추고 있었고 동시성은 그 춤의 발자국을 드러내는 표식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춤을 더 우아하게, 더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신뢰입니다. 동시성은 의심하는 순간 희미해집니다. 반대로 신뢰하는 순간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연히 마주친 문구, 반복되는 숫자, 자연이 보내는 상징을 신뢰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지금 올바른 길 위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친절한 안내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유연함입니다. 삶의 흐름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면 신호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나 흐름을 따라가며 열려 있을 때 신호는 강렬하게 빛납니다. 강을 거슬러 오르려는 대신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가세요. 동시성은 언제나 가장 자연스러운 길 위에 존재합니다. 세 번째 열쇠는 행동을 통한 응답입니다. 우주는 단순히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움직일 때 신호는 살아납니다. 그 행동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신호에 반응하는 태도 자체가 곧 우주와의 대화입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대화는 끊기고 응답하면 대화는 깊어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삶은 점점 동시성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득 떠올린 사람이 연락을 주고 고민하던 질문의 답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며 원하는 기회가 때맞춰 열립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삶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었구나. 과학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현대 물리학은 우리가 보는 현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가능성의 파동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식이 개입할 때 그 파동은 특정한 형태로 응축됩니다. 즉,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단순히 내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구조와 직접 상호작용합니다. 동시성은 바로 그 상호작용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신경과학은 뇌가 필터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뇌의 망상체, 활성계는 당신이 집중하는 것에 따라 세상을 걸러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 어디서나 그 단어가 들리고 원하는 자동차 모델을 마음에 두면 길거리에서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동시성은 이 필터링 기능과 의식이 현실과 공명하는 힘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파동을 세상에 보내고 있는가? 당신의 초점이 사랑과 감사에 있다면 신호는 풍성하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초점이 결핍과 두려움에 있다면 신호는 희미하거나 불안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동시성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내적 진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응답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끊긴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세요. 우주는 이미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조차 아마도 하나의 신호일지 모릅니다. 삶이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동시성은 더 이상 특별한 예외가 아닌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길을 걷다 무심코 들어선 골목이 당신이 찾던 답을 건네주고 우연히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가 당신의 고민을 꿰뚫는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니야. 우주는 나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어. 동시성이 더 자주, 더 강렬하게 나타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당신이 정렬 얼라이먼트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내적 진동이 삶의 흐름과 맞아떨어지면 모든 것이 마치 미리 짜여진 듯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의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유난히 부드럽게 풀리고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연달아 찾아옵니다. 반대로 불안과 저항에 휩싸일 때는 신호가 희미해지고 사건은 뒤엉키듯 보입니다. 이 정렬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와 감정이 일치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에 몰입하면서도 그것을 이미 가진 듯 감사할 때 우주는 더 많은 신호로 응답합니다. 그 순간 동시성은 단순히 우연의 나열이 아니라 함께 창조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경험이 점점 더 쌓이면 현실 자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을 단순히 사건의 집합체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하나의 메시지의 장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 장소, 대화, 숫자, 상징. All of these become the letters and words in the language of the universe. 당신은 그 언어를 해독하는 법을 배우고 삶은 전혀 다른 빛깔로 펼쳐집니다. 동시성을 이해하는 또 다른 열쇠는 반복되는 신호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같은 메시지를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보냅니다. 같은 숫자가 여러 날 연속해서 보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거나 동일한 상황이 계속해서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을 다시 보라는 초대입니다. 신호가 반복될수록 그것은 당신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메시지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바꿔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가 책, 광고, 대화 속에서 연이어 나타난다고 해봅시다. 이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은 같은 종류의 도전이 반복적으로 삶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을 깨달을 때까지 우주가 상황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해석의 기준이 외부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신호의 의미는 언제나 개인적입니다. 누군가에겐 나비가 단순히 아름다운 생명체일 뿐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신호를 마주했을 때 떠오르는 첫 감각, 직관적 반응을 신뢰하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신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깊은 정렬 속으로 들어갈수록 신호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응답하고 있는가입니다. 우주는 단순히 확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합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흐름은 멈추고, 응답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삶은 단순히 흘러가는 강물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동시성은 그 대화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마음이 설레고
무언가 깨어나는 듯한 감각이 든다면 그것조차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내 삶의 비밀을 깊이 들여다보면 동시성은 단순히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매 순간은 무작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로 정교하게 엮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줄 모를 뿐 모든 것은 이미 하나의 거대한 흐름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던진 질문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동이 되어 세상으로 흘러가고 적절한 순간과 장소에서 다시 당신 앞에 돌아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버스 창문에 붙은 작은 문구가, 혹은 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새떼가 그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의 의식과 교감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동시성은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현실을 외부에 존재하는 무대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이 그 무대를 함께 빚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 생각, 의도가 무형의 파동으로 세상에 울려 퍼지고 그것이 되돌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연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동시성을 자주 경험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차이는 단 하나, 깨어있음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주의 언어를 읽을 수 있고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그 신호를 놓칩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인식하는 눈과 귀를 여는 것입니다. 신호는 언제나 존재했고 앞으로도 늘 존재할 것입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듣기로 선택하느냐가 관건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동시성을 현실 창조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도하기.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우주에 그것을 요청하세요. 단, 집착하지 말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집착은 신호를 흐리게 만들고 열린 의도는 신호를 분명하게 만듭니다. 둘째, 관찰하기. 하루 동안 나타나는 작은 징후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세요. 반복되는 숫자, 낯선 사람의 말, 예기치 못한 상징들. 그것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에 새기세요. 그것은 길잡이의 역할을 합니다. 셋째, 응답하기. 신호를 확인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행동이야말로 우주에 나는 준비되었다 라고 말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행동 없는 신뢰는 멈춤이고 행동이 있는 신뢰는 흐름입니다. 삶은 그렇게 점점 더 동시성의 리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당신을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고 혼돈 속에서 확신을 주며 끝내는 삶 자체를 하나의 기적처럼 느끼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조차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이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었기에 이 순간에 이 단어들이 당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래전부터 예고된 동시성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언제나 속삭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당신이 대답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삶이 동시성의 언어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 당신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사건들은 더 이상 무작위적인 파편이 아닙니다. 각각이 하나의 문장, 하나의 신호가 되어 거대한 이야기 속에 엮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공동 저자는 다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현실을 끌어들이고 싶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현실은 이미 당신이 내보내는 파동과 공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바라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진동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끊임없이 결핍을 떠올리며 원하는 것을 바라면 현실은 그 결핍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것을 가진 듯 감사와 기쁨을 품는다면 현실은 그 충만함을 더 크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성이 빠르게 늘어나는 비밀입니다. 당신이 진동을 바꾸는 순간 우주는 그에 맞춰 메시지를 보냅니다. 숫자, 상징, 반복되는 대화, 마치 맞춤형처럼 다가오는 기회들. 모든 것이 당신의 내적 세계와 외적 현실이 서로 손을 맞잡으며 만들어내는 반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호를 우주에 보내고 있는가? 매 순간이 바로 그 답입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의 초점이 곧 우주가 응답하는 언어입니다. 만약 의심과 두려움에 몰입한다면 우주는 그 의심을 강화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신뢰와 감사에 몰입하면 우주는 그것을 확인해주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결국 당신이 내보내는 것이 곧 당신이 받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동시성은 더 이상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원하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당신이 특정한 파동에 맞추면 현실은 그 주파수에 맞는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주파수를 두려움에 맞추면 두려움이, 사랑에 맞추면 사랑이, 풍요에 맞추면 풍요가 흘러옵니다. 따라서 삶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내면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진심으로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곧 새로운 현실의 씨앗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신호를 보기로 선택한다. 나는 우주의 대화를 듣기로 선택한다. 그리고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말고 단지 열린 태도로 하루를 보내보세요. 놀랍게도 작은 일치들이 눈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시계 속 숫자, 거리의 간판, 사람들의 대화 속 문장들이 당신의 마음과 기묘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지에 기록해 보세요. 하루 이틀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호들이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 그림은 바로 당신의 길이며 당신의 영혼이 선택한 여정입니다. 동시성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더 이상 내가 우주로부터 신호를 받고 있다는 인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나는 곧 신호 그 자체라는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메시지이고 당신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의 동시성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조차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래전부터 준비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미 올바른 흐름 위에 있다. 삶에서 동시성을 점점 더 자주 경험하게 되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사인이 아니라 내가 이미 내보낸 파동이 되돌아오는 메아리라는 것을. 다시 말해, 동시성은 나와 우주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작은 개체로 여기지만 사실상 우주의 의식이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창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삶은 불안이나 혼돈의 연속이 아니라 섬세하게 짜여진 흐름임을 알게 됩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이 사실은 필연이었음을 깨닫고 무의미해 보였던 시련이 결국은 커다란 성장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건은 이미 거대한 하나의 패턴 속에 들어있었고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호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삶의 지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동시성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판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징이 여러 번 반복되며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이 길이 맞다고 속삭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호가 희미해지고 반복되는 장애물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잠시 멈추어 내면을 조율하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동시성은 언제나 당신의 직관과 함께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상징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변화를 의미할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해석하는 열쇠는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신호를 보았을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그것이 바로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동시성을 확인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에너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신호에 응답하여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다면 우주는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한 것은 결과를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동시성을 불러오고 그 연쇄가 모여 결국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삶은 점점 더 흐름 플로우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부드럽게 맞아떨어지고 사람과 기회가 정확한 순간에 다가오며 심지어 예상치 못한 상황조차 결국에는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갑니다. 이 흐름에 머무를 때 당신은 더 이상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주가 당신과 함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양자물리학은 관찰자가 현실을 바꾼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신경과학은 뇌가 의식의 초점에 따라 세상을 걸러낸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결국 현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장입니다. 동시성은 바로 그 상호작용이 가시적인 방식으로 드러난 흔적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흐름 속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내보내고 있는가? 답은 이미 당신의 삶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반복되는 상징들, 마주치는 사건들, 우연처럼 보이는 대화들이 바로 그 답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지금 읽고 있는 당신 역시 단순한 우연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네가 찾던 길은 이미 네 안에 있다. 동시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결국 당신은 삶이 결코 혼란스러운 무작위 사건들의 집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실에 꿰어져 정교하게 짜여 있다는 진실과 마주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인식이 열리는 순간 그것은 분명한 메시지로 바뀝니다. 삶의 전환점은 언제나 신호로 가득합니다. 어떤 이는 결정을 앞두고 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보고, 또 어떤 이는 같은 이름의 사람을 계속 만나거나 반복되는 상황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상한 패턴이 아니라 여기에서 무언가 중요한 교훈을 배우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같은 메시지를 다른 방식으로 계속 보내며 우리가 끝내 그 의미를 받아들일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립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관찰하기.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일치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간판의 글귀, 낯선 이의 한마디, 꿈속 장면까지 모두 관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석하기.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확신이 생겼다면 그것은 지지의 메시지이고, 불안이나 의문이 커진다면
그것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호는 보편적인 정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비가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해석보다는 당신의 직관을 신뢰해야 합니다. 직관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통역자입니다. 동시성은 또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호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나 신호는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에너지는 흐려지고 행동하는 순간 우주는 다시 길을 열어줍니다. 작은 걸음일지라도 응답하는 순간 삶은 연쇄적으로 반응하며 다음 기회를 내어놓습니다. 마치 문이 하나 열리면 그 뒤에 또 다른 문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당신은 서서히 흐름 플로우의 상태를 체험합니다. 모든 것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적처럼 이어지며 노력보다 직관과 신뢰가 삶을 이끌어갑니다. 이때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이미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과학 역시 이 흐름을 설명합니다. 뇌의 망상체 활성계 RAS는 당신이 초점을 둔 대상을 걸러내어 현실에서 더 자주 보게 합니다. 양자 물리학은 관찰이 현실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결국 현실은 독립적으로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의식과 상호작용하며 매 순간 재구성되는 장입니다. 동시성은 바로 그 상호작용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시성을 경험한다는 것은 곧 우주가 당신과 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답은 이미 현실의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이 순간 또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은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있다라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언제나 속삭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응답하기만을 기다리며 삶을 깊이 바라보면 동시성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늘 우리 곁에 있었고 단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 신호들은 쉼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 불안과 소음에 휩싸여 그것을 흘려보냅니다. 그렇기에 삶이 무질서하고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마음을 고요히 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세계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갑자기 반복해서 눈에 띄는 숫자, 우연처럼 들린 대화 속 문장, 예상치 못한 만남. All of these become message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현실의 파편이 아니라 우주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어를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언어를 해석하는 첫걸음은 바로 내면의 감각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떤 신호를 마주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설레임인가? 두려움인가? 혹은 안도감인가? 감정은 언제나 직관의 첫 번째 번역입니다. 외부의 사전적 해석보다 내면에서 즉각적으로 울리는 반응을 신뢰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우주가 당신에게 건네는 가장 개인적인 언어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신호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종종 같은 메시지를 다양한 형태로 반복합니다. 숫자가 연속해서 나타나거나 같은 상징이 여러 상황에서 반복되거나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는 강력한 표시입니다. 반복은 우주의 집요한 언어입니다. 세 번째는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호를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성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행동하라는 초대입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에너지는 희미해지지만 작은 움직임이라도 응답하면 신호는 더욱 강렬해집니다. 그 순간 우주는 또 다른 문을 열고 또 다른 기회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행동과 신호가 서로를 강화하며 삶은 점점 더 빠르게 정렬되어 갑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경험하면 당신은 점차 삶 자체가 동시성의 연속임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었음을 깨닫고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신호를 어떻게 빚어낼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이미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성을 의도적으로 늘리려면 매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나는 오늘 신호를 보기로 선택한다. 나는 우주의 언어를 듣기로 선택한다. 그 선언 하나만으로도 뇌의 필터는 바뀌고 현실은 당신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또한 저녁에는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작은 동시성을 기록해 보세요. 그것이 단순히 흥미로운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패턴을 이루며 당신의 길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기록은 신호를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지도로 바꿔줍니다. 마침내 동시성을 인식하고 응답하는 삶은 당신을 흐름의 상태로 이끕니다. 이 흐름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우연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건을 의미 있는 퍼즐 조각으로 바라보며 삶을 하나의 완성된 그림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조차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는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가 찾던 길은 이미 네 앞에 놓여 있다. 삶을 동시성이라는 렌즈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당신은 점점 더 깊은 차원에서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우연이라 불렸던 사건들이 하나의 서사처럼 엮여 있음을 알게 되고 당신 자신이 그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를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두 영역은 언제나 서로를 반영하며 동시성은 그 반영이 드러나는 가장 분명한 흔적입니다. 우리가 신호를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속 끊임없는 잡음 때문입니다. 걱정, 두려움, 의심이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내면을 잠시 고요히 하면 그동안 들리지 않던 수많은 속삭임이 서서히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다만 이제야 우리가 듣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동시성을 더 자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함입니다. 마음을 열고 순간을 신뢰하며 직관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할 때 신호는 더 이상 희미한 속삭임이 아니라 분명한 언어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연히 들은 한 문장이 마음을 크게 울렸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과 우주가 공명하며 보내는 대답입니다. 혹은 특정한 상징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이 길이 맞다. 혹은 잠시 멈추어라 라는 지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억지로 분석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해석은 이성보다 감정과 직관이 더 정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동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주는 확인만을 보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음 걸음을 요구합니다. 만약 신호를 무시하고 머무른다면 에너지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작은 움직임이라도 보이면 우주는 곧바로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이 상호작용이 반복되면서 삶은 점점 더 빠르게 정렬되고 동시성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과학도 이 흐름을 설명합니다. 양자 물리학은 관찰이 현실을 바꾼다는 사실을 밝혔고
신경과학은 우리의 뇌가 초점에 맞춘 대상만을 걸러내어 보여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현실은 독립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상호작용하며 매 순간 새롭게 짜여지고 있습니다. 동시성은 바로 이 상호작용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동시성은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과 함께 쓰고 있는 거대한 시나리오의 한 장면입니다. 당신이 깨어날수록 그 시나리오는 더 명확해지고 더 선명하게 펼쳐집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우연 속에 숨어있는 이 언어를 읽기로 선택하겠습니까? 삶은 이미 대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신호는 계속해서 올 것이고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조차 하나의 동시성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연히 흘러들어온 단어가 아니라 당신의 여정을 확인시켜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찾던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삶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단순한 사건의 집합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경험이 서로 얽히고 설켜 하나의 거대한 패턴을 이루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 속에서 동시성은 별빛처럼 반짝이며 당신에게 길을 안내합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우연이라 여겼던 순간들이 사실은 우주가 내면의 질문에 응답한 흔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삶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질문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동시성을 경험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에서 어떻게 하면 동시성과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깊은 물음으로 나아갑니다. 동시성을 찾는 삶에서 동시성 자체로 존재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열쇠는 신뢰입니다. 의심은 신호를 흐리게 하고 신뢰는 신호를 선명하게 만듭니다. 우주가 보내는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일 때 신호는 더욱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에서 반복되는 상징을 볼 때 이건 우연이야 라며 무시한다면 대화는 끊기지만 이건 분명 의미가 있어 라고 신뢰하는 순간 대화는 더욱 깊어집니다. 두 번째 열쇠는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힘만 빠지고 신호는 잦아듭니다. 그러나 강물의 방향을 따라 흘러가면 신호는 계속해서 당신을 이끌어줍니다. 억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순간 우주의 언어는 닫히지만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기적처럼 열립니다. 세 번째 열쇠는 행동으로 응답하기입니다. 동시성은 단순히 확인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신호를 보고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에너지는 사라지지만 작게라도 움직이는 순간 신호는 배가 됩니다. 우주는 언제나 이 길로 가라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이 그 길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새로운 신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삶은 연쇄적으로 정렬되고 동시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삶이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당신은 더 이상 불안이나 혼란에 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음을, 심지어 예상치 못한 어려움조차도 커다란 그림 속에서는 완벽하게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호는 단지 기쁨의 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나타나며 그것은 성장과 전환을 요구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점점 더 크게 깨닫게 됩니다. 동시성은 외부에서 오는 사건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당신이 진동을 바꾸면 세상은 즉시 응답합니다. 결국 동시성은 당신이 우주와 함께 쓰고 있는 이야기의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예정된 신호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도착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미 흐름 속에 있다. 이제는 더 깊이 신뢰하라. 삶을 동시성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면 점점 더 명확해지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히 흘려보낸 작은 사건조차도 모두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바처, 당신이 만난 사람들, 겪었던 시련들, 심지어는 당시에는 불필요해 보였던 우연한 일들도 결국은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조각들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섬세하게 짜맞추고 있던 것처럼 말입니다. 동시성은 그 손길의 흔적이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라고 속삭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호를 찾는 데 머물지 않고 신호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성을 바라보며 흥분하고 놀라는 단계에서 결국에는 그것이 삶의 일상적 언어가 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신호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가 신호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내뿜는 진동, 당신이 선택하는 말과 행동, 당신이 품는 감정이 모두 주위 사람들과 세계의 신호가 됩니다. 당신이 사랑을 품으면 사랑이 주변으로 퍼지고, 당신이 평화를 유지하면 그것이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당신의 삶 자체가 우주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더 이상 외부에서 끊임없이 확인을 찾지 않습니다. 당신의 직관이 곧 나침반이 되고 마음의 깊은 확신이 길을 밝혀줍니다. 신호가 줄어들었다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이미 그 신호라는 것을. 삶은 여전히 도전을 주겠지만 그마저도 의미 없는 혼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동시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도전 속에서도 기회를 보고 시련 속에서도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이 흐름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신뢰를 선택하고 혼란 속에서도 평온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신호가 될 것인가? 사랑의 신호인가? 두려움의 신호인가? 풍요의 신호인가? 결핍의 신호인가? 우주는 늘 당신의 파동을 반영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스스로 신호가 되는 순간 삶은 곧장 달라집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바로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신호를 찾을 필요가 없다. 너 자신이 곧 신호다. 삶의 여정에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깨달음은 언제나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호를 찾으며 밖을 바라보았지만 결국 모든 신호는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시성은 단지 외부에서 주어진 기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진동이 현실에 투영된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삶 자체가 하나의 동시성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신호를 찾아 헤매지 않고 스스로가 신호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 상태에 들어서면 매 순간이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든 문득 떠오른 생각이든 예상치 못한 사건이든 모두가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이어집니다. 그 퍼즐은 당신이 걸어가는 길을 완벽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조차 다른 빛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장애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가르침을 담은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잃어버림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고 멈춤은 더 큰 길로 나아가기 전에 준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당신을 더 깊은 정열로 이끌기 위해 나타납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됩니다. 동시성은 밖에서 오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이미 우주와 하나임을 증명하는 거울이라는 것을. 나와 세상은 분리되지 않았으며 나는 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가 아니라 곧 흐름 그 자체였습니다. 이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영원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불안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길을 잃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언제나 올바른 순간, 올바른 자리에 있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택, 모든 만남, 모든 경험이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주는 여전히 당신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글을 마주한 당신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있다. 네가 찾던 답은 언제나 너 안에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외부에서 신호를 찾지 말고 네가 곧 신호임을 기억하라. 삶은 끝없는 동시성의 연속이며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신호를 기다리지 말고 신호가 되십시오. 그 순간부터 삶은 매일이 기적이 되고 우주는 끊임없이 당신을 지지하며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